제가 경제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네. 이제 제가 너무 몰라서 시작을 그렇군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필요하죠. 지식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 학교나 집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경제 교육도 결국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맞아요.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독립을 위한 첫 단계가 자신만의 이런 계좌들을 가져보는 게 또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케이크 진행을 맡은 한수모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교된 선생님의 경제 개념 사전을 쓰신 작가님 모시고 경제의 개념과 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인식이 요즘에 좀 바뀌긴 했지만 네. 사실 어린이들에게 돈의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그동안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의 개념을 모르는 게 좀 더 미덕이다라는 좀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린이들에게 경제와 돈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네. 이제 제가 너무 몰라서 시작을 그렇군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필요하죠. 지식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 학교나 집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등한시해야지 맞아요. 좀 선비적이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맞아요. 보고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세대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몰라요. 경제는 내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좀 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을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혹은 선생님 같은 분을 제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겪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경제 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왔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뭐 정말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뭐 집에서 하다못해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율이 이런 것조차 제가 너무 무력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배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조금 더 의연하게 이제 경제 원리에 대처하는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보니까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이제 통장?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보호자가 만들어준 통장보다는 어떤 직접 만든 계좌,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돈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의미가 남다르게 여겨질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계좌를 좀 개설하고 관리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계좌를 개설해서 뭐 체크카드 이런 걸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경제 교육도 결국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맞아요.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독립을 위한 첫 단계가 자신만의 이런 계좌들을 가져보는 게 또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한다고 할 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어떤 경제 개념이나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우선 배워야 될 경제 개념, 돈 관리 개념은 결국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축으로서 자신의 소비를 좀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저축을 하면 이자가 생기니까 맞아요. 이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생기죠. 본인의 자산을 좀 불려가고 앞으로 자신의 이제 자산 관리나 투자 이런 걸 위한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저축이라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에 넣은 내용도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저축의 종류 대표적인 세 가지 저축의 보통 종류? 예금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돈을 넣는 정기 적금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넣어서 1년, 2년 이 정도 넣어두는 정기 예금 이런 개념들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돈을
저축해서 어디에 쓸지 목표를 세우면 여기에 맞는 저축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저축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길렀으면 좋겠고, 뭐 이자의 종류 중에는 복리, 단리, 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죠. 근데 복리를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해보면 수학 시간에 등비수열, 네. 그냥 계산을 위한 네, 용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소재로만 쓰였던 거죠. 그게 아니라 단리와 복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념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내용도 넣어놨는데 네. 사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담아두긴 했는데 사실 제가 책을 쓸 때는 아르헨티나의 그 기준금리가 75%였어요. 근데 지금은 97%예요. 그냥 금리 개념만 알고 있으면 100만 원 넣으면 97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면 저희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엄청 높기 빠르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저축을 해두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폐 가치의 변화 이런 개념들도 알고 저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인 투자. 이런 스텝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념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경제 개념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개념들도 있잖아요. 제가 네. 뒷부분을 보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몰랐었던 개념들이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던가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던가 이제 엥겔 지수, 배불리 효과 이런 것들은 어른들도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아실 텐데 이 용어만 들으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와 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의성을 다룬 내용으로 치면 뭐 욜로랑 무지출 챌린지 이런 내용도 넣어뒀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어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표현으로는 드립을 친다. 네. 이런 표현들로 쓰다 보니까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알고 내 삶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 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개념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제시해 놓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이 개념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개념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욜로 개념이 불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무지출 챌린지로 돌아서는 거는 코로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좀 바뀌기도 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예를 들면 금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좀 저희가 이율이 높았으니까 그런 사회적 배경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밈이나 드립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와 현상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구나 하는 아이디어까지 좀 친구들이 얻어갈 수 네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교직에 계신 지 꽤 오래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제 교육을 시작하신 지도 이제 좀 되셨다고 경제 교육을 하는데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된 5년인 것 거죠. 같아요. 그러면 이제 5년 전에 선생님께 경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경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던가요? 일단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네. 놀러 와서. 오거든요. 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를 개설해서 네.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제일 큰 효과는 그건 것 같아요. 경제가 좀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사실 1년으로 완벽하게 아이들을 경제 주체로 기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시작을 해봤고 또 이 과정에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개념들을 미리 접해봄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경제라는 것이 사실 내가 주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그 뒤에 스텝들은 스스로 찾아가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은 선생님께 잡아주신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미처 다 못하신 얘기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친구들한테는 네. 경제를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저희가 세상의 해상도를 높인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개념 사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은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제 개념 사전 책도 세상을 보는 아이들의 해상도를 높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K클래스 옥균 선생님의 경제 개념 사전 쓰신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소범이었고요. 네, 옥효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